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의 김혜선입니다. 2부에서는요, 저와 함께 전문가로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방법과 종목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와줘 리치맵은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감독 소개해드릴게요. 김지훈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즐거운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김지훈 전문가님의 프로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주식시장의 마에스트로, 수익 보증 수표, 단기 수익 매매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김지훈 전문가님, 저희 지난 첫 강의에서는 우리 그 33 심리 매매의 기법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예. 또 시청자들 한 주 동안 또 복습하실 기회를 또 드려야죠. 저희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 강의를 다들 뭐 보셨는지 못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수업 중에 항상 뭐 학창 시절 때 보다 보면 들을 때는 아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했을 때 기본적인 모토 자체가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손실을 줄이거나 손실을 없애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로 이제 우리가 뭐 계좌를 살펴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 이 종목에서만 손실이 안 났으면, 그리고 이 종목만 안 물렸으면 이런 종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맞추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숫자 3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3이라는 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목을 잡아 나갈 때 너무 많은 종목들을 잡아 나가게 되면 우리는 뭐 종목 백화점도 아니고 부담스럽죠. 대응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세 종목 정도의 핵심 종목들만 매매를 해 나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매를 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적으로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점을 잡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접근, 세 번의 분할 접근을 한다는 가정으로 세 번의 분할 접근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올라갈 종목인데 굳이 지금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내라는 소리로 3일 이내로 올라가는 종목을 공략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종목 필터링 과정은 뭐 조금 길기 때문에 종목을 핵심 종목들만 압축을 한다. 그리고 매매를 한다. 이렇게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개인들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자. 그리고 뭐 개인들의 손실 원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단 개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항상 조금 아쉽게도 뭐냐면 고점 매수, 저점 매도인 포지션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뭐 붙들지 마시고요. 차라리 한테 보시고 낮은 가격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아 나가자.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경험 같은 경우는 뭐 생략해도 되겠죠. 우리가 뭐 시작이 방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시작은 시작이죠. 그죠? 그리고 급등주의 탄생 같은 경우는 제가 HTS 전이랑 후랑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HTS 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뭐 변동성이나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투기적인 경향이 많았다. 그래도 대신에 HTS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하거나 마켓 시장에 들어오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적인 종목 급등주가 탄생했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만 좀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하는 매매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속적으로 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뭐 요거는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시간 이 심리 매매 기법에 이어서 오늘 강의해 주실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강의할 내용은 뭐냐면 마찬가지입니다. 모토는 항상적으로 손실을 줄여 나가고 그 다음에 수익은 그냥 시장이 주는 것만큼 먹자. 우리가 시장이 10% 주는데 굳이 뭐 20% 30% 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는 것만큼 먹자. 요 모토로 오늘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강의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예, 자 여기 살펴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 때 했던 모토죠, 그죠? 요 네. 모토인데 조금 더 세분화를 시켜봤습니다. 일단 뭐 수익보다 손실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물론 그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뭐 30분, 1시간 강의로 다 충족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끊어서 한다는 점 생각을 하시고요. 자, 지난주에 생각했던 거 잠깐 정리를 하시고 요걸 보시면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마찬가지겠죠. 매매를 함에 있어서 항상적으로 매매하는 그 순간 뭐 매수를 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런 시점이 아니라 매매하기 전, 그리고 매매할 때, 그리고 매매한 후에 요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매매하기 전, 우리가 매매하기 전에 항상적으로 주식시장에 접근할 때 뭐라 합니까?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동영상을 보거나 항상적으로 듣는 말이 있죠. 기준과 원칙을 지키세요. 그 원칙을 지키면 주식시장에서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근데 대체 그놈의 기준과 원칙이 뭡니까? 대체 그놈의 기준과 원칙이 뭡니까?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기준의 뭐 손절 라인 3%, 난 칼같이 손절한다. 이게 매매 기준과 원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거는 매매할 때의 한 방법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할 때 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돈 100만 원 있는 사람이, 이거는 지난 강의라 약간 중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뭐 한 10만 원 잃었다고 해서 세상 망가지고 이런 건 없겠죠. 그죠? 대신에 1000만 원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100만 원 1000만 원 잃어버리게 되면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날 또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전에 매매하기 전에 우리가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마찬가지로 매매하기 전에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자기 성향을 알아야 되고 내가 뭐 개별주로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됩니다. 대신에 그런 것들 뭐 일렬로 뭐 정리를 하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매매하는 한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거는 기준과 원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하기 전에 기준과 원칙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어도 매매를 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죠. 그죠? 우리가 모토 자체가 손실에 대한 모토를 많이 맞추기 때문에 수익은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수익은 그냥 수익 나면 챙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뭐 난 요때 수익 얼마 챙겼으니까 다음에 또 챙겨야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초점을 맞추는데, 그러면 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종목에서 내가 뭐 어떤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 어떤 뭐 금액을 가지고 있다,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까 뭐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이너스 1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이너스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갖고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수익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돈 1000만 원 1억씩 갖다 버리면 주식시장에서 깽판 납니다. 그죠? 주식시장에서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할 때 전에 기준을 세울 때는 마찬가지로 어떤 뭐 매매하는 방법, 뭐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알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의 양이 얼마만큼 생각을 하세요. 내가 리스크를 떠안고 가질 수 있는 양. 예를 들어 갖고 종목에 대해서 아까 전에 뭐 분할 매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어떤 종목에 1000원짜리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사고 싶다,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이 종목에 대해서 분할로 30% 이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30%를 잡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갖고 A라는 종목이 1000원짜리인데 쭉 밀려서 급락해서 내가 950원 되면 잡겠다. 근데 주구장창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한 번에 급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요 종목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지체 없이 잡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매매하기 전에 내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겠죠. 그리고 매매할 때는 마찬가지로 매매할 때는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어요.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기본적인 것만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매매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매매한 방법이 틀렸다, 기법이 틀렸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갖고 마켓 시장 안에서 1, 2, 3, 4, 네 가지 종목만 있어요. 네 가지 종목만. 요 네 가지 종목만 있는데 요 종목에 대해서 내가 딱 쳐다봤을 때 요 종목이 내 종목인지 아닌지를 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종목 백화점이 되고 왜 주식에서 실패를 하냐면
내 종목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종목이 내 종목인지. 어떤 사람은 실적 보는 사람이 있고 성장 보는 사람이 있고 가치주, 개별주, 테마주 뭐 등등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내가 종목을 잡아 나갈 때 세 종목의 핵심 종목만 잡아 나가려고 하면 마켓 시장에는 굉장히 무수한 종목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내가 딱 봐서 이 종목이 내 거다 아니다 적어도 요거 정도는 판단하고 그 다음에 기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첫 시간부터 기법을 안 들고 온 이유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기법을 들고 왔습니다. 그죠? 자, A라는 기법을 들고 와서 나는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어요. 제 강의를 막 100번씩, 1000번씩 돌려보고 마스터를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성공을 할까요? 성공 못 한다고요. 왜? 종목을 모르기 때문에. 기법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시중에는 막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뭐 장미 기법, 뭐 울트라 기법, 굉장히 희한한 기법도 많죠. 근데 기법에는 맞고 틀린 건 없어요. 왜?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에는 요게 맞고 이 종목에는 요게 맞고 요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매매할 때 내가 틀리거나 수익 나거나 손실 나거나 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면 방법의 문제,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적어도 매매를 할 땐 요거는 내 종목이다. 요거는 내 종목이 아니다. 요거 정도는 하나는 확실하게 짚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매 후입니다. 우리가 매매 끝나고 나면 뭐 통상 한 달 또는 뭐 몇 개월간의 매매일지를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대충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쫑쫑쫑 있으면 한 달 계좌 쫙 꺼보시면 종목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요 종목 중에서 수익 난 것만 자꾸 봐요. 왜? 기분 좋으니까. 우리는 주식을 하는 게 기분 좋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지만은 주식이라는 건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듯이 1년 해갖고 한 5% 모을 것 같으면 은행 놔두는 게 나아요. 적금 두는 게 낫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손실을 안 내면 수익이 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매일 복귀를 할 때 항상적으로 보면 기분 좋은 거를 보려고 해요. 기분 좋은 거. 수익 난 거 얼만큼 수익 났고 요거 수익 났고 그러면 또 요거에 대해서 또 이제 망상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내가 요때 3% 수익이 났으니까 이렇게 이제 다음번에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하루에 3%씩 한 달에 몇 프로 그죠? 1년에 몇백 프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허황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식할 때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게 뭐냐면 꿈과 희망을 버려야 돼요. 꿈과 희망을. 우리가 마켓 시장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서는 우리가 뭔 생각으로 들어와요? 수익 내기 위해 들어오죠. 그죠? 그거를 먼저 버리셔야 돼요. 왜? 제일 쉬운 게 제일 어려운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귀할 때 손실 내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는 사람들보다 수익 내는 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세상에는 매체나 신문이나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셔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법 치게 되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거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대체 어떻게 중요한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 나는 것보다 손실 나는 거 먼저 알아 나가셔야 되고요. 매매 복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손실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하실 때 단순하게 이 종목은 나는 뭐 A라는 종목 샀는데 이 종목이 내려와서 나는 3% 손실했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한 달 뒤에 봅니다. 한 달 뒤에 보는데 더 떨어졌어. 그럼 우리는 어때요? 기분 좋죠? 아이고 잘 팔았다.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귀를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손실 났을 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제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달 딱 계좌를 딱 꺼낸 다음에 다음날 초에 무조건적으로 매매 복귀를 합니다. 대신에 복귀를 할 때 수익 난 종목에 대해서는 단 30초도 언급을 안 해드립니다. 정말 예외적인 공부할 종목들 빼고서는. 왜 손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안 좋은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 심리라는 게 안 좋은 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요.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안 좋은 거를 본다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우리는 그러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긍정이 힘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실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실 때 단순하게 나는 팔았는데 더 떨어졌다. 꽃이다. 다른 사람들 잡았으면 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판 가격, 산 가격 있겠죠.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했던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죠? 가상의 시나리오. 자, 요거는 요 세 개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요거는 결과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는 매매 복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매수가, 매도가가 나오는데, 그죠? 내가 실제적으로 매수한 가격, 매도한 가격.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 복귀를 하실 때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보통적으로는 잘 안 하죠. 종목을 딱 잡고 나서 대충 뭐 수익 챙기고 대충 손실 내고 끝입니다. 그죠? 종목을 A라는 종목을 잡았으면 처음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세요. 가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시고 그거의 토대로 지금 내가 매도를 한 게 맞는지 틀린지를 보세요. 단순하게 손실 내고 수익 낸 거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근데 왜 요거를 비교하는데 수익 난 거나 보지 말고 손실 난 걸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수익 난 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이해가 안 돼. 왜? 수익이 났으니까 내가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적으로 그렇듯이 우리가 매매도 마찬가지고 한 번은 실수예요. 두 번은 실력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 통틀어 생각을 하시면 매매 전, 매매 후가 있는데 방법, 방식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단순하게 기법이란 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매매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요 종목에 대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잡아놓고 내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지 초점을 맞춰놓고요. 그 다음에 매매할 때는 마찬가지로 적어도 최소한의 하나는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그 양심이 이 종목은 내 종목이다. 이 종목은 내 종목이 아니다. 그거 하나는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 후 마찬가지로 복귀하실 때 수익 난 거 복귀하지 마세요. 예, 수익 난 거 자꾸 얘기해봤자 어차피 고쳐진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 조금 더 안 좋더라도, 그죠? 조금 더 안 좋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귀를 하시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도 그렇고 공개 방송도 그렇고 제가 주구장창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구장창 얘기를 드리는 거. 자, 아마 제 방송 한 번이라 들어보신 분들 요거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항상적으로 말씀드린 거 있죠. 저는 개별주하는 사람이죠. 개별주의 움직임 자체가 뭐냐면 자, 급등, 급락, 기간 조정 단순한 템포로 올라가요. 굉장히 단순해요. 개별주가 위험하다, 리스크가 높다, 리턴이 높다. 옛날 말이죠. 그죠? 옛날 말이죠. 개별주가 왜 리스크가 높아요? 그죠? 중대형주 보세요. 계단식 상승, 폭락. 이게 더 안 높아요. 올라갈 땐 조금 올라가고 내려갈 땐 많이 내려가고. 이거 하지 말라는 기법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그죠? 물론 개별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인식 자체가 어떻게 사로잡혀 있냐면 자, 급등 나옵니다. 그죠? 급등 나오게 되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 이 종목이 내려오게 되면 꼭지점 찍게 되면 급락이 나오겠구나. 그죠? 쫙 내려옵니다. 그죠? 요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요 때문에 요거를 떼고 보세요. 급등 떼고 보세요. 급락할 때 계단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장대 항목도 한두 개씩 나옵니다. 그죠? 적어도 이런 것만 노려도 안정적이라는 소리예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종목이나 타이밍 자체가 제가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매매하라는 얘기는 안 드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급등 급락 다음에 요 때는 인식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식이 없는 구간이 어디예요? 기간 조정. 요 기간 조정 아닙니까? 항상 그래요. 뭐 종목 상담을 제가 마음 아파한 이유가 뭡니까? 기간 조정. 항상 그래요. 급등 급락 했으니까 많이 내려왔다가 멈춰 있으니까 밑에 받치고나 하방 경직성. 그죠? 하방 경직성. 자, 올라갑니다. 한번 딱 올라갑니다. 그죠? 그 다음부터 주장창 내려오죠. 그죠? 왜 기간 조정이 무섭냐면 우리가 급등했다가 급락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박스권은 어때요? 박스권 기본적인 위쪽 고점을 일자로 만들고 뭐 저점을 일자로 만들고 그 안에서 횡보를 한다. 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죠.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간 조정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박스권이 일자라고 하면 기간 조정은 뭐 약간 과장을 해서 밑입니다. 그죠? 약간 아래쪽이라고요. 밑으로. 그러면 첫 번째 뭐 잡게 되면 올라갈 듯 하면서 평단까지 약간 밑에서 안 올라가요. 절대로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주구장창 봐야죠. 그러면
빠진 속도가 급락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그러다 보니까 세워라 내워라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자,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단순하게 급등하고 급락하고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자, 급등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급등한 이유가 처음에는 뭐 매수가 많다. 그죠? 매수가 많다. 두 번째는 매수가 더 많다. 그죠? 세 번째는 매수가 기똥차게 많다. 그죠? 네 번째는 매수가 미친 듯이 많다. 다 매수 아니에요. 그죠? 실질적으로는 매수가 매도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거겠죠. 그죠? 압도적으로 높은 거. 근데 요거를 조금만 반대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시장 관심에서 수급 쏠림 현상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죠? 수급 쏠림 현상이 받거나 포커스를 받는 종목들이 우리가 달달달 거리죠. 그게 종목이 조금 올라갈 때 한 3% 올라왔어요. 3% 올라왔어. 살까 말까 고민해요. 고민 걱정이에요. 와, 머리를 쥐뜨면서 요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5% 올라가요. 와, 이거 미치겠는데? 이거 사야 되는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리고 더 올라갑니다. 와, 이거 잡아야겠다. 매수 폭락하죠. 그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기법을 공부하거나 동영상 강의를 볼 때 항상 결과적인 관점으로 봐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어때요? 우리 매매를 할 때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 실시간으로 대응해요. 실시간으로. 그러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데 왜 계속 결과값을 보고 놓고 공부를 합니까? 결과값을 놓고 공부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개인들 포지션은 안타깝지만은 고점 매수 저점 매도라는 제가 포지션을 만들어 드린 거 아니고 그렇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현상 때문에 일어나요. 방금 말씀드린 거. 그죠? 왜 못 참으면 그대로 참으세요. 지를 때 확실하게 지르던가 아니면 참으세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죠? 알아요. 결과값 보면 올라갈 때는 막 죽을 때까지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데, 그죠? 막상 또 잡고 나면 조금 올라갔다가, 그죠? 요새는 바로 안 내려요. 요새 바로 안 내리고 조금 올라갔다가 막 내려오죠. 그죠? 그러면, 와, 이거 어찌할까, 그죠? 어찌할까. 종목 상담이나 한번 받아봐야겠습니다. 그죠? 답 안 나와요. 답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급등 같은 경우는 누가 만들어요? 실질적으로 급등을 누가 만든다 생각해요? 기관, 외국인, 개인밖에 없어요. 기관 만든 게. 급등 만든 게 개인들이에요. 이 종목은 기관 들어왔는데, 이 종목은 외국인 들어왔는데, 그죠? 자, 우리가 보실 때, 자, 보세요.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해요. 그 다음에 급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간 조정,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걸치게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되는 패턴들의 우리가 일정한 관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급등할 때 있죠. 여기 급등할 때, 일단 첫 번째 먼저 급등 먼저 보고 있으니까, 급등할 때 쳐다보시면, 자, 밑에 꼬리 부분에서는 못 따라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 왜 고점에서 물릴 수밖에 없냐면, 패턴 자체가 급등점 찾아보세요. 차트 놓고, 대충 올라가다가, 그죠? 점으로 올라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위에서 내가 잡을 땐 거래량 안 떴는데 왜 떨어지고 거래량 떴지? 그죠? 그거는 결과값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켜보실 때 마찬가지로 지금 음봉이 있다고 해서, 그죠? 이게 음봉으로 마감할 것 같아요. 양봉이 있다고 해서 양봉으로 마감할 것 같아요. 장중의 변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 상태로 마감을 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장중 변동성을 고려해서 이게 올라가면 밑꼬리 달고 올라가겠다. 그러면 빨간색 양봉으로 전환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요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결과값만 보죠. 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그죠? 나와 있는 거 요거 보기 때문에 자, 처음에 시초가 뛰어버린 다음에 종목이 움직이면 어떻게 할까요? 와, 이거 못 샀던 사람들 다 들어와요. 그죠? 그래 놓고 팔 사람들 다 팔아요. 밑에 잡은 사람들. 자, 이런 주체들이 모여서 거래량을 만듭니다. 그죠? 거래량은 매수 거래량, 매도 거래량 보지 마세요. 제발 좀. 예. 그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쉽게 봐드릴게요. 자, 요게, 매도 거래량. 매도 거래량이 100만 주 떴어요. 100만 주. 좀 안 보이죠, 이거는. 쉽게 봐드리면, 자, 거래량이 100만 주 떴어요. 매도 거래량이. 그죠? 순수하게 매도 거래량으로 150만 주가 뜨게 되면, 순수하게 150만 주가 뜨게 되면, 이거는 파란색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매수로 보여지지. 쉽게 생각하면 거래량은 전날 거래량보다 높아지면 매수로 변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거래량을 보면 뭐 수급을 한다, 뭐 어쩐다 얘기를 하는데 과연 실시간으로 그걸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그죠?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적으로 결과값을 보지 마시고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습관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급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급락할 때, 저는 급락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급락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급락하면 막 콧노래 나오고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나요. 그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며 급락한 종목 조건이 있겠죠. 강한 종목. 강한 종목에 급락하는 종목들 대부분이 다 급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뭐 수익 챙겨 나온 종목이 윌비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윌비스라는 종목. 그죠? 어제 한가 들어갔어요. 급락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오늘 조금 했지만은 종목 비중을 100% 들어갔어요. 그죠? 오늘 밑으로 빠질 때 오늘 과연 결과값이 어떨까요? 그죠? 오늘 결과값 플러스 한 10% 이상 급등을 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보시면 급락할 때 왜 좋아해야 되나? 대신에 이상한 종목 가지고 급락하는 데에서 이거 대표님 종목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죠? 급락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급락하는 종목이 우리가 급락할 때 첫 번째 뭡니까? 아까 급등할 때 이유를 말씀드렸죠. 급락할 때 첫 번째가 뭐겠어요? 매도가 많다. 두 번째 매도가 더 많다. 세 번째 매도가 미친 듯이 많다. 네 번째 매도가 기똥차게 많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매도가 많다는 거예요. 급락은 기본적으로는 대신에 그 안에서 매도가 아무리 나와도 수급이 안 빠진 종목이 있어요. 수급이 안 빠진 종목. 그런 부분들은 조금 구체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급등과 급락을 우리가 개별 종목들을 보게 되면 특히나 오늘장, 어제장, 그죠? 요번 주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언제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미치겠어요. 이거를 뭐 수익 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뭐 말씀드렸죠. 전업은 수익 나면 전업이에요. 손실 나면 백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나 압박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탈피를 하세요. 그죠? 어렵게 좀 탈피를 하시고 급락한 종목을 잘 눈여겨보시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강한 종목입니다. 대신에 급락을 하는 이유 자체자 잘 보세요. 큰 텔라 보시면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급등은 지나갔고요. 급락을 하게 되는데 큰 틀로 보면 우리가 일자로 쭉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서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요. 왜? 시장 관심이 안 꺼졌으니까. 그죠? 시장 관심이 안 꺼졌으니까. 그러면서 요 변동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이따가 눌림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기간 조정이라는 거 자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실제적으로는 뭐 급등하면 급등하려니 급락하면 급락하려니 안 잡으면 돼요. 그죠? 막말로 얘기해서 안 잡으면 돼요. 좀 참으면 돼요. 근데 기간 조정에서 못 참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제가 보통적으로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종목 상담이나 이런 것들 우리 뭐 들어보면 꼭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시장 같이 꺼질 때 약간 올라갈 때 있죠. 그죠? 이거 다시 올라간다. 다시 올라가면 대박, 헐 대박. 올라갈 것 같아요. 뭐 올라가요 절대로. 그죠? 본인이 울트라 캡숑 진짜로 기가 막히게 운이 좋다. 그죠? 운이 좋다. 그렇게 하시는 분을 잡으세요. 그죠? 나는 1,000원을 타고 났다. 이렇게 하시면 잡으세요. 안 올라가요. 대부분적으로 99.9% 안 올라갑니다. 다 물리잖아요. 다 물려.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이 가져야 되는데 그 가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밥 막 맛있게 먹어요. 배 터지게 먹습니다. 근데 옆에 누가 불러요. 빨리 오라고. 그죠? 근데 뛰어가면 어떻게 해요? 뛰어가면 어떻게? 배 아프죠? 4.5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체한다고요. 자,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는데 반복하는 건 좋아요. 반복하면 좋은데 어느 정도의 일정한 쉬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단순하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매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구간, 기간 조정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이 종목이 마찬가지로 막 비슷해요. 종목들이 뭐 요래 있는데 그죠? 어떤 종목이 이렇게 있다가 뭐 막 3달, 5달, 6달 쭉 있다가 올라갑니다. 요때 잡아도 절대적으로 늦지가 않아요. 그죠? 절대적으로 늦지 않아. 그렇게 좀 생각해 놓고 요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마찬가지로 눌림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눌림목을 뭐 사이트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뭐라 나와 있어요? 뭐 안정적이다, 뭐 쉽다, 뭐 또는 뭐 상승했다가 좀 떨어지면 뭐 눌림목이다. 그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왜 다 결과값을 보세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자, 종목이 요래 있어요. 요래 있어요. 자, 눌림목 요때 잡아야죠. 잡아야죠. 왜 잡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알아? 이게 눌림목인지 아닌지. 그래, 안 그래요? 참 답답하죠? 결과값을 보면 그럴싸한 말들, 그럴싸한 멘트들로 요거를 맞춰놨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이 추세가 깨졌는지 아니면 한 번 하고 바로 깨질 수도 있잖아요. 한 번 하고 바로 깨져버릴 수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누가 복구시켜줘요? 그죠? 신이 내려와서 복구시켜주지 않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눌림목이라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시중에 떠들고 있는 눌림목이란 기본 전제 조건은 뭐예요? 중대형주예요. 중대형주에서 트렌드가 중소형주로 넘어왔다고요. 지금 중소형주. 차이점이 뭐겠어요? 차이점이 무겁다 안 무겁다 기본적인 거죠. 그죠? 무겁다 안 무겁다. 자, 그러면 눌림목이라 올라갔다가 뭐 예를 들어서 종목이 요래 있어요. 자,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이게 눌림목인지 아닌지, 그죠? 눌림목인지 아닌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눌림목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누가 설명해줘요? 대체 누가 설명해줘? 응?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눌림목인지 아닌지. 자, 그러면 잡아서 수익 나면 운이 좋은 거고요. 그죠? 잡아서 추세 깨지면 나는 불행한 거예요. 그죠? 자, 요런 부분 우리가 살펴볼 때는 눌림목이란 기본 개념은 뭐냐면, 맞아요. 가장 단순하게 보면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게 눌림목이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눌림목이라는 거 자체는, 자, 요게 눌림목이 되는 거겠죠. 그죠? 요 부분이 눌림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결과값이죠. 결과값. 이게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자, 눌림목의 안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굉장히 안정적이다. 또 어떤 사람은 모르면 하지 마라.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정성이라는 거는 뭐 구체적으로 주식에서 안정성을 찾지 마세요. 그죠? 예. 우리가 항상적으로 뭐 좋은 말도 좋은 멘트도 뭐 갖다 붙여갖고 안정성이다 어쩐다 얘기해봤자, 그죠? 실질적인 계좌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계좌를 내가 딱 까서 놓았을 때, 그죠? 나왔을 때 한 달 딱 까놓고 나왔을 때 수익 나면 안정적인 거예요. 그죠? 그게 쭉 이어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의 안정성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목에 대해 A라는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종목을 잡아 나갔을 때 요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 같은 게 있죠. 그죠? 확률 같은 거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눌림목 성질 매매 요렇게 보시면 성질하고 매매 요거를 뒤쪽으로 넘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눌림목의 이해 제일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되돌림 현상이죠. 제가 항상적으로 항상은 아니고요. 한 번씩 제가 뭐 종목에 대해서 뭐 되돌림 현상이 이러합니다, 아니러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조금 말씀드렸는데, 자, 종목을 보실 때 요 되돌림 현상이라는 거. 자, 첫 번째 상승을 합니다. 당연히 눌림목은 상승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죠? 뭐 올라가지도 않는데 눌림목이 어디서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에 한해서 되돌림 현상이 예를 들어 50%까지 내려온다. 50%까지 내려온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을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요거 종목은 우리가 말씀드리는 N자형 패턴이에요. 그죠? N자형 패턴. 그리고 요 폭 자체가 뭐냐면 그만큼 떨어지는 폭이 조금 더 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조금 더 깊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조금 더 이어질지, 뭐 조금 더 바로 올라갈지, 요거는 뭐 밑에서 기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50%에 대해서 올라간다고 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일단 추세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우리는 뭐 캔들 차트나 이런 차트 꺼놓고 줄 쫙 끊어오면서 이거 추세가 살아있네, 추세가 꺼져 있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추세를 볼 것 같으면 눌림목을 모르고 추세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예? 눌림목을 모르고 추세를 본다? 말도 안 되죠. 왜? 추세는 눌림목의 한 종류예요. 그리고 눌림목이 모여야 추세가 됩니다. 그죠? 눌림목이 모여야 추세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모이게 되면 또 내려오죠. 그죠? 또 올라가죠. 이런 구간들이 모이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추세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자, 그럼 30%는 어떨까요? 그죠? 30%는 조금 더 완만하죠. 그죠? 조금 더 완만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기법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조금 더 강한 N자형이겠죠. 그죠? 강한 N자형. 요런 식으로 보게 되면,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그때서야 우리가 뭐 이 종목은 견고한 뭐 조정, 이 종목은 뭐 굉장히 강한 탄력성, 조정받을 때도 얼마 안 떨어진다. 그죠? 근데 대신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50%를 받는다고 해서 과연 조정폭이 깊고 종목이 좀 약할까요? 그죠? 그리고 30%를 받는다고 해서 종목이 강하거나 세지는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반대예요. 지금 같은 개념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거의 수직적으로 조정을 받게 되면 더 강하게 올라간다. 기똥차게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요 종목이 더 강해요. 요즘 패턴은. 요즘 패턴은 50%가 더 강합니다. 그게 왜냐면 요즘 장 자체가 어때요? 요즘 장 자체가 변동성과 차별화 양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하루 동안의 변동성 폭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죠? 뭐 등락폭이 뭐 10%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죠? 좀 센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0%까지도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죠? 자, 그런 변동성 중에서 요거를 안 받는다고 하게 되면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개인들이 산 종목은 안 올라간다. 그죠? 개인들한테 왜 용돈을 주고 수익을 줍니까? 그죠? 착한 사람들 아니면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 만큼 흔들고 충분히 빼줄 만큼 빼준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에는 요게 더 강했어요. 사실이에요. 그죠? 예전에는 요게 더 강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요게 더 강하다. 50%가 훨씬 더 강하다. 그리고 그 변동성 하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될수록 조금 더 강한 상승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간을 보시면 긴 기간, 그죠? 그냥 보편적으로만 가지고 왔습니다. 기간이 조금 길게 되거나 조금 짧게 되거나 롱과 숏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 갖고 종목에 대해서 여기에 50% 조정을 받고 나서, 그죠? 50% 조정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거친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종목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그죠? 태극문이죠. 그죠? 자, 요런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올라간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올라가게 될 경우에서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요 패턴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 조정이라는 패턴 자체로 나와요. 기간 조정. 그렇기 때문에 자, 떨어질 때 요런 식으로 안 떨어지고요. 그죠? 조금씩 밀려지면서 어느 정도 급락을 했다가 밀려지는 패턴으로 요렇게 종목이 떨어진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롱으로 보시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롱으로 보시는 거. 그리고 숏도 마찬가지예요. 숏도 마찬가지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속도, 반응 속도가 빠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N자형 패턴이 되는 거겠죠. 그죠? N자형 패턴. 근데 요 떨어지는 속도가 짧을수록 그만큼 기울기 폭이 굉장히 커져요. 기울기 폭이. 기울기 폭이 커진다는 소리는 뭐냐면 급등한다는 소리예요. 급등.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30% 숏 두 개 합쳐서 급등주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급등주. 요 두 개가 합쳐서 급등주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숏과 50%가 합쳐서 급등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숏과 50%. 쫙 빼주는 척 하면서 올라갈 거 다 올라가죠. 신고가 세우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는 30%에서 숏 요걸 모여서 급등주를 만드는 것보다 조금 변한 상태로. 그죠?
흔들 만큼 다 흔들고요. 흔들 만큼 다 흔들고. 그 다음에 종목들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눌림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매매하는 관점에 대해서만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오늘까지는 어차피 뭐 기법이나 이런 것들 너무 또 들어가면 머리 아프잖아요. 우리가 뭐 세상에 깔려 있는 게 주식 기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조금 아는 것도 한 번 더 보고 기본적인 내용도 한 번 더 되새기고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잠시 오늘의 시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 며칠 사이에 계속 1990선에서 2000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추석을 앞두고 이제 시장에 이 투자자들이 관망세가 짙어 보이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스페인발 우려까지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의 시장 전개에 대해서. 자, 간략하게. 시장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한국 시장이 망하지 않으면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계좌 수익이겠죠. 그죠?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1부 때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굳이 지수를 지금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수에 대해서. 자, 지금 지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2000포인트에서 조금 밀려서 오늘 199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네. 자, 근데 지금 지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볼 필요가 없냐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대 조정이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것 같으면 급등해버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신에 떨어질 때는 급락을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굳이 지수를 보면서 뭐 스페인발이 뭐 외국발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을 들을 필요는 없겠죠. 그죠? 지금은 국내 지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입니다. 국내 지수. 그리고 요거를 보실 때 지수를 지금 보지 마시고요. 지수를 보지 마시고 우리가 뭐 저는 뭐 개별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물론 지수도 변곡점인 구간에 봅니다. 그죠? 자, 요거 보시면 요거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코스닥 지수 보시면 오늘 1.7% 정도의 굉장히 큰 급락을 했어요. 네. 그죠? 큰 급락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 개별주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요번 주 그리고 지난주부터 해서 크게 재미가 없고 오히려 손실 안 났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물론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510포인트까지 다시 재차 급락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매를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미리 겁먹고 와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개별주가 뭐예요? 개별주의 장점이 뭐예요? 지수 연동 많이 없다. 대신에 안 좋은 건 뭐예요? 지수 폭락할 땐 같이 폭락한다. 올라갈 땐 영향이 지통만큼 높다가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죠. 그죠?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은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드리고 싶어요. 지수를 굳이 볼 필요는 없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면서 우리가 미리 예측 대응하면서 겁먹거나 지레 짐작하실 필요는 없고요. 종목이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는 변동성 변곡점 구간에서만 체크한다라고 보시고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자. 그렇게만 조금 요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훈 전문가님의 제2강이죠. 오늘은 수익을 늘리기보다는 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들의 기본 움직임을 또 파악하고 그다음에 눌림목을 이해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국내외 시황 전개까지 잘 알아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 도와줘를 잊힘의 시간 가져볼게요. I've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are of bad kicks in my face, but I've come through. And I need to go on. We
네, 여러분의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도와줘요 리치맵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연락 주시고요. 저는 오늘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시에 사신 50대 투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선 씨. 저는 서울 양천구에 사는 투자자입니다. 제가 도와줘요 리치맵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요, 이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 때문인데요. 잘 모르는 종목인데 전문가가 추천하는 것을 보고 매수했습니다. 살 때는 하루만 보고 나와야지 생각했는데 이 손절 시기를 놓쳐버렸네요. 제가 사실 초보자라 대응을 잘 못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라고요. 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 패키지 매수하셨다고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 함께 알려주시겠어요? 매수가가 네. 1975원이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0%요. 네, 오늘 궁금하신 점이요. 저희 김지훈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고, 이거 속이 많이 상하시겠는데, 지금. 제가요, 예. 이거를 1770원대에 그 예. 다음날 시초가에 매수를 하면 그날 그냥 나오려고 그랬는데 예, 예. 이게 체결이 거기다 시초가에 걸어놨더니 예. 1975원에 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시초가에 하면은 그 전날 값으로 되는 줄 알고요. 예, 예. 지금 1975원이면, 제일 높게 사셨네요. 지금 네. 9월 20일 날에. 그죠? 네. 아이고, 이거 종목을 좀 잠깐 체크해 보시면. 자, 패키지라는 종목도 저도 좀 많이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인데, 종목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약간 좀 운도 없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종목이나 개별 종목들의 롤러코스터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잠깐 급한 반등이 한번 나왔죠. 예.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딱 까놓고 얘기 드리면 요 반등 때 파셔야 되는 반등이에요. 요거는 빠져나오는 반등. 근데 지금 못 팔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실권이 조금 많이 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을 지금 장기나 중장기로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한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닌데요. 추천하신 분은 또 그냥 가지고 있으면 한 번 더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예, 예. 지금 일단 중장기로 가실 것 같으면 예, 안 조금 가요. 길게 보셔야 돼요. 어, 예, 좀 길게 보실 수 있으면 중장기로 조금 가는 게 나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기 장기 다 떠나서 지금 가을대가 요 위쪽 선 아닙니까? 그죠? 요 위쪽 선. 일단 네. 요 위쪽 선까지는 단기간 안에는 안 올라가요. 조금 마음이 좀 아프고 속상하겠지만은 단기간 안에는 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파동 자체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나올 때 기울기 폭을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급등할 때 기울기 폭이 한 요 정도 되죠. 그죠? 잘 보입니까? 자, 그리고 올라갈 때, 두 번째 올라갈 때 기울기 폭이 거의 수직적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자, 여기서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서 거래량까지 생기게 되면, 물론 요 종목 자체가 지금 당장에는 단기적인 수급은 아직 살아있어요. 다행이기도. 다행인 거는 단기적인 수급은 살아있지만은 올라가는 폭이 위쪽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요 위쪽까지는 기대하지 마시고 조금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비중이 20% 정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비중이 20%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추가적인 비중을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파시는 게 나아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대신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제가 왜 위쪽까지 보지 말라고 하면 지금 그놈의 21일 이평선에 달했어요. 요 달했다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시장 관심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 중에 하나가 21일 이평선이죠. 요 21일 이평선만 안 깨지게 되면 개인들의 생명선은 안 깨지는 거니까 올라간다. 요런 심리적인 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반등폭을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반등폭을 보셔야 되고 최소 반등폭이 5% 이상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전날에 나왔던 음봉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양봉이 나와야지 다시 한 번 더 조금 노려볼 만은 해요. 가능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또 무작정 위쪽으로 잡아 나가지 마시고요. 요 종목을 길게 보면 요걸 보시면 제가 길게 볼 거면 조금만 더 보고 들고 보시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매도 거래량이 나왔어요. 매도 거래 나온 시점에서 위에서 윗꼬리를 쫙 딸고 내려왔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중장기로 보는 것도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그죠? 요 가능성은 뭐냐면 우리가 8월 트렌드가 윗꼬리 부분이었어요. 윗꼬리. 8월 트렌드가. 그리고 9월 트렌드는 밑꼬리 부분이에요. 밑꼬리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요 트렌드가 다시 한 번 더 순환하게 되면 10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가능성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보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어차피 지금 같은 시점에서 너무 많이 빠졌어요. 단기적으로. 그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어차피 손절을 하라고 해도 아마 못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데 대신에 가격대 높다고 해도 추가 비중은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는 관점으로 보시면서 매도 관점 당연히 정리 관점으로 보는 게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근데 단기로 손절하려면 얼마에 나와야 돼요? 단기로 손절하려고 하면 요 내일 음봉 떨어지면 무조건 정리하셔야 돼요. 단기면. 네. 네, 단기간 무조건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요때 반등이 한 번씩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파른 상승폭에 비해서 떨어지는 폭 자체가 똑같이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튀어 올라갈 때 요 커버하는 전날에 나왔던 음봉을 커버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재차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되면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뭐 손절이고 뭐고 이제는 답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리면 그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기다리게 되면 시간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길게는 말고요. 너무 길게는 어차피 마음고생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너무 길게 가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8월, 9월 선순환 말씀드렸죠. 요런 순환 과정이 다시 10월 달이 8월 달로 순환을 하게 되면 한 달이 되겠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중장기는 뭐냐면 어차피 물린 종목에 뭐 몇 개월씩 1년씩 끌고 가면 마음고생밖에 안 해요. 네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길어도 한 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월 달. 네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네. 한국 패키지 상담 잘 받으셨나요? 시청자님? 네. 네, 전략 잘 세우시고요.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이요. 디아인데요. 이거 매수가 비중 없고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디아이 어떻게 보시나요? 자, DRE 한번 봅시다. 네. 지금 매수해야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지. 왜 사요? 이런 거를. 네. 너무 고점이죠?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 강희 씨한테. 우리는 어때요? 자, 달그닥 합니다. 자, 사고 싶어요. 못 사죠. 왜 상하가 들어가니까. 다음날 사야지. 점상 띄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또 점상이에요. 물론 뭐 밀리지만은 요래 급락을 하는데 잡겠어요. 못 잡는다고요. 왜? 급등락은 급락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잡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관심을 갖지 마세요. 지금은. 왜 관심 가져요? 자, 요 종목이 만약에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죠? 우리는 결과값으로 놓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내일 좀 뛰어서 시작을 한 상태에서 올라왔다가 아침 시초가 올라왔다가 보통적으로 빠질 땐 어찌 빠지냐면 윗꼬리 달고 밑으로 음봉 마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거를 캔들 이해하는 법입니다. 자, 처음에 아침 시초가 아침부터 해서 조금 띄웁니다. 그죠? 윗꼬리 부분만큼 띄웁니다. 띄운 상태에서 쫙 빠집니다. 쫙 빠져요. 쫙 빠지게 되면 자, 상대적으로는 누가 봐도 매수 물량보다는 매도 물량이 많다. 누가 봐도 그래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봐도 매도가 많으니까 빠졌습니다. 라고 알죠? 거래량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 거래량 뜹니다. 매수 거래량. 아까 제가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다 보면 복습이 됐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달그닥 할 때 잡지 마세요. 네, 잡지 마세요. 절대 매수 시점이 아닙니다. 그죠? 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려면
진작에 가지셔야 되거나 가지셔야 되거나 적어도 5개월 뒤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죠? 5개월 뒤에 다시 보세요. 종목 많습니다. 이런 종목 굳이 안 건드려도 수익 낼 종목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또 올라와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막 올라가니까 또 아침에 또 쫓아 들어가지 마세요. 아침에 개인들 피 빨아먹고 피똥 싸게 만든 종목이에요. 그죠? 조금 경각심을 시켜드리려고 제가 조금 이런 심한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매수 관점은 절대로 아니다. 이제 올라갈 때 매도죠. 매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DI 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LG전자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매수가는 75,500원의 비중 30%고요. 두 번째 매수가가 76,000원의 100%입니다. 자, 전문가님 LG전자 어떻게 보시나요? 아이고 이거 100%요. 100% 찔리죠? 예, 누군지 몰라 찔립니다. 왜? 누군지 알아요. 100% 저번에 저한테 상담했잖아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때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왜 정리 안 하고 지금 마음고생해요? 예? 정리하라고 했어 안 했어요? 이때 100% 저번에 LG전자 100% 들고 있습니다. 약간 수익권입니다. 물려있다가 어떻게 할까요? 정리. 그거 왜 정리 안 하셨어요? 물론 다른 분일 수도 있어요. 그죠? 다른 분이면 죄송하고요. 자, 대신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왜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대체. 제 방송 보셨으면 안 잡아야 되는 거 알잖아요. 예? 제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담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담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마음이 좀 아픈데 자, 오늘 마이너스 5%대로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죠? 자, 요즘 같은 시점에서는 요 잘 보세요. 아까 강의했던 내용 다 나오잖아요. 강의했던 내용. 내가 종목 상담하면 다 나온다고 했죠. 자, 뭐래요? 우리 우량주 뭡니까? 우량주 계단식 상승, 주구장창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어찌합니까? 제가 급락한다 했죠? 계단식 상승. 이게 누가 안정적이래요? 누가 안정적이래? 제가 조금 속이 좀 상해서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량주나 이런 거 잡아 나가실 때 트렌드 변화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계단식 상승으로 올라갔다가 조금 밀렸다가 급등했다가 조금 밀렸다가 급등했다 하니까 요 종목이 이제는 이렇게 추세를 타고 그놈의 추세, 그죠? 그놈의 추세를 타고 올라가 있구나. 그럼 이러면 어때요? 추세 꺾였죠? 그죠? 그러면 기쁨 만든 사람들 뭐래요? 추세 꺾였는데 왜 안 팔아요? 이런 말 하죠.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 팔 수 있습니까? 이마에 떨어졌는데 못 팔죠? 아깝죠? 근데 지금은 조금 정리를 좀 하시고 보셔야 돼요. 100%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종목이 내가 처음 본 종목이면 조금 더 알 텐데, 조금 더 그냥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예전에 제가 언제였습니까? 대략적으로 떨어지기 전이죠. 그죠? 떨어지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올라갈 때 정리하세요. 계단식 상승의 무서운 점을 설명드렸잖아요. 굳이 요거를 느끼면서 우리가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왜 수강료를 돈 주고 지불해요? 벌 수 있는 거를. 안 그래요? 요거는 다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제 강의 시간 때, 무료 방송 시간 때, 그리고 TV 방송 시간 때 다 설명드렸던 내용 아닙니까? 우량주 패턴이에요, 이제. 바뀌었어요. 누가 계단식 아름답다고 했습니까? 누가 계단식 좋다고 했어요? 안 좋아요. 자, 그러면 대응. 자, 지금 30% 한 분, 100% 한 분 있어요. 그죠? 무조건적으로 반 이상 줄여주셔야 돼요. 예. 30% 가지고 계신 분들 가을 때 필요 없어요. 요 종목은 가을 때 필요 없어요. 일단 뭐냐면 잘못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뭐냐면 삼성전자 급등하고 쭉 올라갈 때 그죠? 100만 가지도 다시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리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런 종목이 한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한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한가 들어가면 뉴스 뜨고 조금 이상현상이다 이런 말들 나오겠죠. 안 들어갈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가 인식 자체가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지금은 안정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이런 부분도 조심하세요. 계단식 상승이 굉장히 안 좋은 점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가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진다. 그죠? 강의 시간 때 했던 겁니다. 자, 30%인 사람들은 무조건 15% 줄이세요. 100%인 사람 무조건 50% 줄이세요. 좋은 종목이 널려 있는데 왜 이런 종목 잡아요? 좋은 종목 널려 있는데 왜 이런 종목 잡습니까? 강의를 조금 들어보셨으면, 물론 뭐 처음 있으신 분도 있겠죠. 그죠? 문의하신 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 아마 잡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 LG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종목 아닙니까? 대충 주식 몇 년 하신 분, 또는 처음 하신 분들도 알아요. 삼성전자, LG전자는 다 압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안 떨어진다. 또는 뭐 급하게 떨어졌다고 다시 회복을 할 거다. 그죠? 우리 뭐 기업 가치 설명하고 뭐 이 기업이 망하니 안 망하니 그런 말을 논할 때는 이제 옛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리를 해놓고 보셔야 돼요. 정리를 해놓고 보셔야 되고 조금 더 위쪽으로 보실 것 같으면 지금 여기 보시면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그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8만 원대 부근에서 다시 한번 걸려요. 걸리게 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올라갈 때 차라리 요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급하게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보세요. 그죠? 그렇게 보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이어서 현대차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24만 4천 원이고요. 비중이 30%인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또 손절가 부탁드린다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현대차 어떻게 보시나요? 자, 현대차 24,400원. 24만 4천 원. 예, 24만 네. 4천 원. 지금 일단 약간 수익권이긴 한데 저는 그래요. 요런 종목들 물론 제가 우량주를 완전하게 매매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개별주 매매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량주가 좀 많이 들어오네요. 자, 우량주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별주 한다고 해서 개별주만 보고 우량주 한다고 해서 우량주만 안 보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조금 크게 한번 놓고 볼게요. 물론 요 추세를 타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그런 다음에 약간의 숨고르기 다음에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결론은 뭐냐? 결론은 정리하세요. 결론 정리하세요. 왜 샀어요? 물론 수익인 건 축하드리는데, 약간 수익이죠. 그 축하드리는데, 요 종목 잘못되면 아까 그 종목 나요. 똑같다고요. 그죠? 자, 요 종목 잘 보세요. 요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 누가 봐도 이 종목은 우량주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우량주가 아닙니다. 왜? 우량주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요? 예? 우량주가 5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5배가 우량주가 그죠?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요거는 아까 간시한테 HTS 변환 시점 이후부터죠. 우량주도 개별주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잘 보세요. 신고가를 세우면서 짱짱짱 올라간다 칩시다. 그죠? 예를 들어 갖고 떨어진다 올라간다 신고가를 세운다 쳐도 수익은 얼마 안 돼요.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떨어질 때 조금 조정받고 또 밑꼬리 달고 올라오겠다. 그죠?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지금은 버리셔야 돼.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은 떨어질 때 17만 원, 12만 원, 10만 원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올라왔다고 해서 또는 좋은 기업이라 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이어서 베이직하우스 살펴보겠는데요. 매수가가 13,780원에 비중이 30%입니다. 목표가 부탁드린다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베이직 13,780원 수익권이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드리는데 잘 보세요. 30%면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반 정리하세요. 반 정리하시고 나머지 반 가지고 추가 수익 챙기세요. 왜냐면 자 올라갈 때 추가 수익 구간은 17,500원. 17,500원. 자, 요 구간 수익권 구간. 그죠? 수익권 구간. 대신에 지금 30%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반 정리하세요. 반. 왜 반을 정리하세요? 왜 반을 정리해야 될까요? 차트 보면 나오죠? 똑같잖아요. 오늘은 우량주든 개별주든 다 똑같아요. 그죠? 기본적인 거죠. 자, 계단식 상승. 무서운 뭐라고 했어요? 계단식 상승 무서운 뭐라고 했어? 떨어질 때 아까 그래야 된다고요. 그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단식 상승 나올 때 땡큐하고 잡아 나가세요. 그죠? 잡아 나간 게 아니라 수익 챙겨 나가세요. 수익 챙겨 놓고 나머지 반 들고 추가 비중 17,500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직하우스에 이어서 코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4,530원에 비중이 40%인데요. 실적이 좋다고 알고 있어서 매수를 했는데 현재 많이 빠지고 있다고 앞으로의 손절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고 문의하십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코렌 같은 경우는 실적 좋다고 사지 마세요. 뭔 실적 때문에 지금 올라갑니까? 실적 좋은 기업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죠? 근데 굳이 손바뀌거나 장난질 치거나 이런 종목들을 잡을 필요 없겠죠.
요즘엔 어때요? 제가 일부 시간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요즘에는 공기로 장난치는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뭐 실적, 감자, 유증, 뭐 어떤 뭐 돈 끌어온다 등등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도 건들지 마세요. 모르면 건들지 마세요. 자, 간단하게 대형만 좀 살펴드릴게요. 요거는 월봉 보세요. 아, 주봉 보세요. 주봉. 짧게 보세요. 개별주니까. 자, 지금 4,070원, 4,070원. 요 종목은 지금 손실권이죠. 4,530원에 매수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종목이 지금 현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무서울 거예요. 왜? 21 이평선 다 깨지고 다 내려왔잖아요. 어디까지 내려갈지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 자, 1주, 요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 3주, 최대 3주 안으로 안 올라가면 정리하셔야 돼요. 3주. 3주째 되는 마지막 금요일 날까지. 3주 때 되면. 왜 그러냐면, 자, 종목 보세요. 자, 올라왔어요. 대신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이 안 죽었어요. 수급이 안 죽었기 때문에, 자, 가파른 기울기 다음에 떨어지는 집 기울기 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울기 폭. 제가 아까 강의 시간 때 말씀드렸죠. 제가 계속 강의를 언급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복습이라는 거는 제가 종목을 찾아서 우리 회원님들이 알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회원님들이 직접 보는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실적으로 매매하는 종목들, 시시하게 알아나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급드리는 겁니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지금 기울기 폭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눌림목 구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왜 3주를 잡냐? 예, 3주를 잡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급락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누를 가능성이 있어요. 한 번 더 흔들리는 거 참으세요. 참고 그 다음 주, 그죠? 그 다음 주랑 그 다음 주 이렇게 2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정리.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렌 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이요. 한국콜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14,300원의 비중이 20%인데요. 전문가님 역시 단기 전망 부탁드린다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13,300원, 13,300원에 20%. 수익권이네요.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네. 한국콜마는 뭐 저도 알고 있는 종목이죠. 예전에 제 1부 때 추천드려서 수익을 챙기고 나왔던 종목이네요.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요 종목은 뭐 눌림목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요 종목을 체크하실 때 지금 보세요. 21 이평선에서 받치고 있어요. 받치고 있는다 모습 뭐냐면 자, 그럼 좀 이상하죠? 아까는 21 이평선 개인들 생명선이라 해서 뭐 반등폭이 좀 작다 어쩐다 안 좋은 말들 했죠. 그죠? 근데 요 종목은 왜 21 이평선을 보냐? 왜 21 이평선 보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기관들 사고 외국인 사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대신에 매수가가 14,300원이네요. 네. 14,300원. 일단 손실권이네요. 자, 일단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끊지 마세요. 무조건 손실권을 끊지 마시고 대신에 위험 구간은 뭐냐면 밑에까지 이평선이 여기 닿는 구간들 있죠. 닿는 구간들. 여기 실시간으로 봤을 때 닿아야 돼요. 예를 들어 갖고 요 종목이 밑으로 닿았다가 밑골이 닿여있죠. 종목이 닿여있죠.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안 닿아요. 왜 안 닿느냐? 야, 종목 뒤에 내려왔다가 이평선이 이렇게 있어요. 내려왔다가 이게 밑골이 달고 올라가 버리면 이평선이 딸려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평선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실시간으로 봤을 때 21 이평선이 닿으면 던져야 돼요. 닿으면 던져야 돼. 왜? 여기서 빠지게 되고 못 빠지게 되면 다시 되돌린다고. 요거는 왜? 첫 번째, 두 번째 상승 마무리 끝물을 한번 올려줄 수는 있지만은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리 관점으로 보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캠시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1,680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역시 단기 전망 부탁드린다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캠시스 1,680원. 간당간당하네요. 네. 이런 종목은 잡으시면 안 되는데, 예. 이런 종목은 잡으시면 안 되는데, 답이 안 나와요. 뭔 답이 안 나오냐면, 자, 보세요. 자, 물론 제가 강의 시간 때, 자, 급등 다음에 급락 다음에 기간 조정.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어요. 그죠? 물론 여기까지 배제합시다. 그죠? 어차피 기간 조정이죠. 기간 조정.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운이 좋다. 운이 좋다. 왜? 기간 조정이라는 거는 잘 보세요. 요 앞전까지만 해도 종목이 살짝 기울기가 밑으로 떨어지죠. 밑으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조금 반등이 나오는데 요런 종목들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 노려도 안 늦어요. 반등 나올 때 노려도 안 늦어요. 자, 짧게 보시면 일봉상 보신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종목이 이렇다 할 매수 시점이 없어요. 단순하게 보시면 매수 시점이 없어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간당간당한 가격대에 있죠. 그죠? 일단 오늘 3%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평단 부근에 올라가면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방향성 보고 다시 들어가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시스를 끝으로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종목 상담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의 내일장 공략주로 돌아올게요. 네, 내일장을 위한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먼저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일단 뭐 종목에 대해서 변동은 없습니다. 네. 종목을 막 아무 종목이나 계속 뿌린 다음에 그 한 종목 올라가면 뭐 할 겁니까? 그죠? 네. 딱 주장창 딱 필요한 종목들 잡아 나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의 시간 때도 말씀드렸죠. 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종목이에요. 알려드렸던 종목이고 로엔케이죠? 요때 살짝이 빠졌을 때 제가 아싸 땡큐하고 추천해드려야지 우리 회원님들 우리 시청자님들 그거 수익 좀 챙겨드려야지 했는데 마지막에 올려버린 바람에 조금 밑으로 잡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한 2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 그죠? 자, 요거는 일부 시간 때도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종목 보시면 요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 10월달 보고 잡는다라고 했어요. 위쪽으로 따라 들어갈 필요 없어요. 종목에 대해서 위쪽으로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자, 지금이 어느 시점인데 위쪽으로 따라 들어가요. 지금은 천천히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죠? 천천히 잡아 나가시면서 종목이 다운 시켜올 때 잡고 올라갈 때 팔고, 다운 시켜올 때 잡고 올라갈 때 팔고. 간단해요. 자, 대신에 요 종목을 조금 길게 보시면 마찬가지요. 10월달을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자, 올라갈 때 요것만 봅시다. 요것만 조금 높여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가을 때 2,92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2,920원으로 마감했는데, 자, 어느 정도 기울기폭이 나왔죠? 요거 뭐냐면,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데, 강의에 대한 내용에 맞지 않는 종목을 들고 나오면, 우리 일반적인 요즘에 뭐 유행하는 말로 멘붕이 온다 그러죠. 그죠? 강의는 이렇게 해놓고 종목은 희한한 거 잡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에 딱 맞는 종목이죠. 그죠? 자, 되돌리면서 얼만큼 나오는지 체크하시고요. 2,705원. 그죠? 2,705원 매수. 적극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고요. 자, 10월달 보고 마찬가지예요. 10월달 보고 대응합니다. 10월달 보실 분들 사근사근히, 그죠? 사부작 잡아 나가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목표가는 5,400원 정도 잡으세요. 더블로. 그죠? 5,400원 정도. 그리고 매수가는 2,705원. 요 5원은 뭐냐? 5원은 뭐냐? 서비스. 그죠? 서비스 개념으로 5원 딱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월달, 11월달. 길어도 11월달까지만 보세요. 너무 또 뭐 길게 보지 마세요. 목표가 안 가면 한 달, 두 달, 최대 두 달. 두 달 내로 안 가면 정리.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이 지엔코죠? 예. 지난주에 지엔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네. 지엔코는 매수가 됐겠네요. 그죠? 네. 매수가 된 다음에, 간당간당해요. 왜? 우리가 손절가를 얼마나 잡아드렸어요? 2,280원. 그죠? 2,280원. 오늘 저점이 어딥니까? 2,290원. 아이고, 이거 살 떨리죠? 그죠? 10원만 내려오면 손절인데, 못 먹어도 고입니다. 못 먹어도 고야. 왜? 우리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3%에서 좀, 가을 때 좀 있다 싶어도 마이너스 5%죠. 그죠? 5% 손절 잡아놓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때요? 하늘 끝까지 간다고요. 하늘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못 먹어도 고 하세요. 못 먹어도 고. 잡아놓은 거 그대로 홀딩 하시고요. 대신에 손절 라인 지켜주시고,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수가 2,400원에 목표가가 3,900원, 그리고 손절가 2,280원의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이제 김지훈 전문가의 홈런주까지 잘 들어봤고요. 저희 더 궁금한 점은 문자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나 유료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내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 퀴즈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먼저 상품으로 전문가들의 방송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 주어지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퀴즈 내주시겠어요? 예, 다음 중 가장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PBR 1.5, 2번 PBR 2,
3번 PBR 0.5, 4번 PBR 0.3. 네,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맥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들어가셔서 저희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정답을 선택한 후에는 정답 확인 버튼까지 클릭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답자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서요. VIP 회원과 아카데미 무료 이용권 그리고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미난 강의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